대체 뭔 소리냐? 바람은 그냥 나쁜 거지. 이유가 어딨냐? 그냥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그 본능의 이유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요.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닌 피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런액트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놓고 나만 바라본다고 다짐해놓고 바람은 대체 왜 피는 걸까요? 내 문제일까요? 아니면 상대방 문제일까요? 내 문제라면 내 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상대방 문제라면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있겠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도의적으로 옳은 거는 아니지만 바람을 피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바람을 꼭 피워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니 바람은 바람이지 대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정당화되는 건데?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바람을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그 배신감과 슬픔, 분노 때문에 대체 뭔 소리냐? 바람은 그냥 나쁜 거지. 이유가 어딨냐? 그냥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그 본능의 이유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요.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닌 피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대체 그게 어떤 건지 이 영상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능부터 완전히 다른 생명체라고 제가 언제나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피는 본능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이 본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바람 피는 사람들의 본능을 마냥 비난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바람 피는 남자들의 그 본능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바람을 피는 여자들의 본능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람을 피는 남자들의 본능적인 원인 5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킨십 지연에 따른 정자량의 증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꾸준히 정자가 생산이 되죠. 그런데 연인과 오래 떨어져 있을수록 그래서 스킨십을 통해서 나의 정자와 성욕을 해소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자의 생산량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정자 배출을 통해서 내 씨를 널리 퍼뜨리고 싶어하는 게 남자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인과 관계가 소원하고 연인과 자주 만나지 못해서 적절한 시기에 정자와 성욕을 해소를 하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성욕과 정자를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피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두 번째, 매력에 대한 낮은 기준.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보다 이성을 바라볼 때 그 매력을 판단하는 기준의 개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적고 낮아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이성적인 매력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의 개수가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기준의 개수보다 평균 41개 정도나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개수가 41개나 적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가 이성적인 관계,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 여자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성을 만났을 때 여자보다는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는 그 기준 자체가 낮고 기준의 개수 자체도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이성에게 쉽게 호감과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바람을 피게 될 가능성도 크겠죠. 쉽게 잘 동요되고 흔들리니까요. 세 번째, 단기 관계에 대한 관대함. 남자는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관계에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단기적인 관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바람을 핀다든지 섹스 파트너라든지 엔조이, 원나잇, 아니면 한번 짧게 만나보고 헤어지는 거, 잠깐 사귀는 거,
여자들은 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 비해서는 이성을 선택할 때 단기적인 관계의 대상으로는 잘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성 관계에 관대한 거죠. 게다가 우리 방금 전에 남자들이 이성을 선택하고 호감을 느끼는 그 기준 자체가 압도적으로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계의 파트너를 선정하고 시작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그럼 또 고스란히 바람으로 연결이 되기 쉽겠죠.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성과 관계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거나 보수적이거나 또는 성적 충동이 너무 작은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적인 관계의 파트너로 얼마든지 충분히 수용하고 허락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쿨리지 효과.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이성을 만날 때, 새로운 여자를 만날 때 그 수가 몇 명이냐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강도로 흥분을 한다고 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바로 쿨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되었거나 스킨십을 했었던 여자에게는 흥분하는 그 정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적 쾌락이라는 게 굉장히 짜릿하고 높은 도파민, 높은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한 쾌감과 강한 흥분을 찾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또 새로운 이성을 찾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쿨리지 효과는 오래된 연인 또는 배우자와의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높은 성적 판타지.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보다 이 성적 판타지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적 판타지에 대한 강도가 2배 이상이나 높다고 해요. 게다가 그 성적 판타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상상의 대상도 자주 바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판타지 속에서 내가 한 1,000명 정도와 스킨십과 관계를 맺는 상상을 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비교해보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32%,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고작 8%에 해당했다고 해요. 남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근데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이성과 상관없이 이 성적 판타지가 광범위하고 그 강도가 강하면 그만큼 또 다른 이성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기겠죠. 게다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되게 다양한 각양각색의 이성들을 성적 판타지의 대상으로 떠올린다고 해요. 국적이 될 수도 있고 애니가 될 수도 있고 성향이 될 수도 있고 코스튬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나의 다양하고 풍성한 성적 판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연인, 그리고 내가 평소에 원하는 이상향의 연인과 조금 다른 스타일의 이성과 바람을 펴보기도 하고 성매매를 해보기도 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기도 하겠죠. 그게 바람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는 남자들의 5가지 본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 남자들의 본능과 심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이해는 안 되겠죠. 왜냐면 사실 이게 도의적으로 옳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본능이 어떻든 욕구가 어떻든 바람을 피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런 남자들의 특성이 현대사회의 가족 구조와 사회 체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그런 법률적인 조직적인 특성들 때문에 비난받기 쉽다는 거죠. 이 남자와 여자의 본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남자들의 본능은 현대사회에 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 남자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고달프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종종 들거든요. 왜냐면 이 본능이라는 게 배고프고 졸리고 아프고 쉬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현대사회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억지로 통제하고 억제하고 이런 것들이 고달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본능을 마냥 비난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무리 욕구가 넘치고 본능이 넘친다고 해서 자기의 본능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거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어쨌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기도 하니까요. 근데 남자분들이 남자라서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이런 번식 본능,
생존 본능을 현대사회에 맞춰서 컨트롤하고 억제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남자들 진짜 힘들겠다. 아니면 와, 저 남자들 본능 억누르면서 현대인, 문명인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본능을 토대로 내 남자가 또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그 바람을 피운 행위 자체를 이해하라는 건 아니고요. 바람을 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나의 그 바람의 욕구가 막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 여자, 내 배우자와 같이 해결하고 협의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런액트였습니다.